지식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저는 종로 해커스 끝장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8월 29일 총평 강의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hackers.co.kr 들어가시면은 더 많은 토익 정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난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람 중심 사진이 3문제 정도 나왔어요, 파트 1에서. 그 다음에 사물 중심 사진이 1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인지 모르는 호남 유형 사진이 2문제 정도 등장했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통은 중상 정도 문제들인데 이번에는 상 정도 되는 친구가 나왔거든요. 한번 그 부분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파트 1입니다. 사진 분석 순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동작을 보시는 거고요. 없으면 바로 그냥 패스해서 어떤 사물이 있는지를 얼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까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사진이라 하더라도 사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혼합형 문제가 좀 출제되는 경향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항상 사물과 배경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 논란 유형을 좀 보시면 이 사진은 우리 해커스 토익 650교재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사람의 동작을 보니까 앉아 있는 거죠. 바라보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입이 좀 열려 있는 거 보고 웃는 것 같으니까 대화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동작 보셨죠? 복장 보니까 이런 옷 종류 있고 벤치가 보입니다. 이 배경이 뿌옇게 블러 처리된 거는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약간 정답으로 제시하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실내냐 실외냐, 물론 언급하진 않을 거지만 눈에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무들이 있는 조그만 숲들 아니면은 공원 정도의 느낌으로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는 사람들의 딱 동작을 볼 수가 있는데 종종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being pp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being pp 같은 경우는 사람을 언급하지 않아도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기서는 앉아 있으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누가 뭐 설치하고 있어요. being installed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물론 설치하는 사람도 없지만 사람이 설치하고 있지도 않죠. 당연히 오답이라고 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뻔한 패턴이고 요즘 되게 자주 나오는 이 being 패턴이기 때문에 굳이 헷갈릴 필요 없다는 거죠. 헷갈릴 것 없이 그냥 사람들 앉아있다, 요게 정답인데 괜히 being 때문에 우리가 혹 이렇게 좀 솔깃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지금 사진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바로 동작이 아니라 물건으로 갈 건데 딱 눈에 띄는 게 이런 전등들이란 말이에요. 아마 the lightings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종종 light fixtures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사실 이 fixture라는 거는 질감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light fixture를 같이 씀으로써 전등 정도로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fixture 기억 안 나도 light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뭐 전등 비슷한 단어겠거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hanging mount라는 단어죠. 가장 많이 쓰는 hanging입니다. 이 hang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건다라는 뜻도 있지만 저절로 걸려 있다라는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some lights, 여기서 많으니까 many lights, 그 다음에 are hanging on the wall, 이런 표현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리딩적인 어휘라고 본다면 이 mou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mountain을 줄여서 이렇게 쓰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줄임말일 땐 이렇게 점을 좀 찍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mount는 뭔가를 싣다, 걸다, 올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이 전등들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are mounted on the wall, 이런 표현이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이 mount 같은 경우는 사실 리스닝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어휘는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나오겠어요? 리딩에서 많이 나오는데 리딩에서 알고 있으면 당연히 리스닝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닝이니까 리스닝 단어 따로, 리딩이니까 리딩 따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리스닝이든 리딩이든 토익을 배우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은 리딩 어휘가 리스닝 어휘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예요. 결국 그 말은 뭐다? 어휘를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리딩에서 나오는 조금 어려운 어휘들도 같이 잘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being pp입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야겠죠. 근데 사진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being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도 오답 함정으로 조심해서 피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진 보시면 아, 이런데 정말 살고 싶은 동네죠. 여기서 쫙 위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 바다 물결 호수를 쫙 보면서 약간 이런 멋있는 곳이지만 토익에 나오면 전혀 멋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장되죠. 뭘 물어볼까? 사람이 근데 없으니까 간단하게 갈 겁니다. 바로 복장 물건 상태로 갑니다. 일단 road, 길 같은 게 있죠. 이게 뭐 나무로 된 뭐라고 해야 돼? 임시길? 뭐 약간 이런 길이긴 하지만 그냥 길입니다. 항상 구체적인 이름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footpath 또는 walkway, pavement,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겠죠. 여기서는 자동차는 못 갈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water보이입니다. 이 물의 구체적인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water든 ocean이든 뭐 lake든 상관없어요. 물 종류 나오면 되겠고 cliff, 나름대로 철벽 같은 거 lampost가 보이네요. 자, 이걸 어떻게 묘사할 것이냐. 일단 실외인데 만약에 이 절벽에서 이렇게 물을 가로질러서 다리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 물을 가로지른다라는 뜻이 되니까 cross the water, cross over the water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길이 이렇게 가면서 여기 부분 하고 물 부분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구별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divide라는 단어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separate라는 단어도 나누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리스닝뿐만 아니라 리딩이 다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나누고 있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사진을 봤을 때 우리가 나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어렵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뭘로? 한국어로. 우리말로 그냥 패턴을 알고 있으면 영어로 들었을 때도 무난하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파트 1 같은 경우는 사진이 엄청 어렵다라기보다는 첫 번째 발음이 엄청 어렵습니다. 요즘 토익 시험 패턴이 그래요. 앞쪽에 깔끔하게 미국식 발음 주다가 뒤로 가서 영국, 호주식 팜 던져버리면서 귀를 딱 막아버린단 말이죠.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 한 개밖에 없어요. 많이 듣는 겁니다. 그 패턴 자체를 많이 섞어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미워요. 밉고 싫은 발음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파트 1 마무리 한번 가볼게요.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마세요. 즉 구체적인 이름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구체적인 이름 고민하지 마시고요. 없는 거 나오거나 사람 없는데 하고 있다? 당연히 오답이 되겠죠. 토익은 결국 어휘와 발음입니다. 이 어휘는 이젠 리스닝 전용 어휘가 아닙니다. 리딩에서도 쓰는 수많은 어휘들이 리스닝으로 훅 넘어오고 있어요. 파트 1뿐만 아니라 2, 3, 4 다 마찬가지거든요. 리딩 열심히 공부하시고 리스닝 많이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파트 3 난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밍 난이도 중상입니다. 이 정도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리딩에서 쓰는 어휘들이 조금씩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스키밍 하실 때 너무 스키밍을 가지고 내가 안에 있는 내용을 뜯어보겠다. 어떻게 내용이 나올지 유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보기 중에서 들리는 게 정답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내용은 중입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엄청 복잡한 상황이 역시 나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발음이 좀 문제라는 거죠.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세 문제, 도입하는 세 문제는 보통 두 가지 패턴을 가집니다. 쉽거나 어렵거나. 단순하죠? 근데 이번에는 어려웠어요. 이게 왜 좀 힘드냐면 어려운 거 나오면은 여기서 멘탈이 흔들려요. 첫 문제인데 첫 문제부터 흔들린단 말이죠. 리스닝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은 이 시험에 모든 걸 걸었거든 지금. 오늘 시험에 모든 걸 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토익은요 원기옥처럼 에너지 모아가지고 내가 이번 시험에 빰 한 번에 이걸 땅 터트리는 그런 수능이라든지 이런 또 1년에 한 번씩 있는 자격증 시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을 보는 과정까지도 여러분이 실력을 쌓아가는 이 단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쌓아서 시험을 본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어느 정도 공부했으니까 한번 실전도 연습해 봐야지 실전을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담 없이 포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고사장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가끔 빌런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빌런 때문에 내가 나 어떻게 나 이번 시험 막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고 그 뒤에 이어질 그 이상의 뭐 리스닝 시험, 리딩 시험까지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가볍게 그냥 오늘 아침에 토익 한번 본다. 그리고 뭐 이따가 뭐 라이브하고 총평 보고 놀아야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시험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난이도 중상 정도 됐고요. 자, 스키밍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스키밍은 사실상 독해라고 보시면 돼요. 직독직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쭉쭉쭉쭉쭉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시간으로 문제 나오는 동안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 문제 한 세트죠. 거의 대부분 순서대로 힌트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물론 고사장마다 스피커 상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좀 잘 들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좀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타이밍 봐서 아니다 싶으면 얼른 내려가서 보시란 얘기예요. 얘라도 살려야지. 앞에 문제랑 얘랑 같이 죽을 수는 없어요.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손절하는 습관 들여보시면 좋습니다. 연습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푸실 때 내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서 결국엔 답을 찾아내겠어가 아니라 일단은 정답이 나오는 스크립트가 진행되는 타이밍을 몸으로 익히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스크립트 끝난 후에 문제 읽어줍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망설이고 내가 답을 좀 생각을 못했다고 해서 막 보기를 뚫어지게 봅니다. 그리고 답을 이거야 라고 생각해서 고릅니다. 그냥 노력해서 찍으신 거예요. 시간 들이고 노력해서 찍은 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럴 바에 시간 노력하지 마세요. 가볍게 찍어주시고 라이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으로 찍으셔도 괜찮지만 불안하시면 조삼모사 기억해 주세요. 조금 모르겠어. 스크립트 들었는데 답을 좀 못 고르겠어요. 이럴 때는 3번 조금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못 알아듣겠어 뭔 말인지 그냥 과감하게 4번 C하고 D로 잘 왔다 갔다 랜덤으로 찍어주셔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는 거 생각하시고요. 정답 찾지 못하면 다시 한번 절대 고민하지 말라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립트 한번 보시면요. 야, 너 지난번에 총평 라이브 했었지?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 방송 한번 시켜보려고. 자, 이거 왜 시키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을 왜 이 사람한테 시킬까? 지난번에 비슷한 걸 해봤다 이거죠. 즉 경험자기 때문에 experience,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켜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세훈쌤 방송 반응 좋더라. 이번엔 게스트 한번 시키면 어때요? 그랬더니 선생님 불러서 근육 운동 시켜야겠다. 뭐야, 왜 시켜 근육 운동? 그죠? 요즘 좀 부실해져서 그런가 봅니다. 자, 일단 근육 운동 같은 경우는 무게를 가지고 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weight training이라고 합니다. 이 weight 자체가 무게라는 뜻이잖아요. 무게를 가지고 하는 운동인 거죠. 건강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광고, 그지? 자, 그런 거에서 무게를 가지고 하는 건 근육 운동. 즉 그렇다는 건 얘는 무산소 운동이란 말이에요. 무산소가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유산소가 나옵니다. 원래 유산소는 aerobic이라고 해요. 에어로가 약간 공기 이런 뜻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하는 운동이니까 aerobic exercise. 이게 이제 또는 에어로빅 트레이닝 하는 게 유산소 운동인데 여기까지는 리스닝 어휘였어요. 그런데 리딩에서는 요 단어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cardio exercise입니다. 특히 cardio 같은 경우는 심장하고 좀 연관이 있는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운동하는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뜁니다. 왜? 산소가 막 들어가면서 산소의 이 소비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cardio exercise 하게 되면 여기서도 유산소 운동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 운동, 무산소, 유산소는 뭐 달리기라든지 댄스 운동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이 단어들 사실 아시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찾으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뭐 이런 단어를 모른다 치더라도 토익은 분명히 정답을 유추하는 거는 의도 파악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직설적으로 말해줍니다. 그게 보기에 나오면 딱 골라주세요. 예를 들면 여기서 근육 운동 다음에 여기서 끝나긴 했지만 근육 운동 시킬 건데 뒤에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근육 운동 제가 헬스를 잘 모르는데 뭐 턱걸이 그죠? 턱걸이를 한다. 그럼 턱걸이가 답이 될 거예요. 뭐 여기서 유산소 운동하는데 뭐 에어로빅을 할 건데 뭐 있을까요? 뭐 러닝 머신이라든지 댄싱 이런 게 그대로 만약에 뒤에 등장하면 그런 게 보통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넘어갑니다. 휴가 준비 잘하고 있어. 지금 얘네 대화의 주제는 휴가인 거죠. vacation 같은 거 부럽다. 그쵸? 코로나라 가면 안 되는데. 자, 어떤 이런 휴가 준비 주제가 나왔고요. 먹을 거 다 샀대요. 근데
음료수가 없네. 그랬더니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 맛 음료수를 구해오라고 리키한테 말했어. 얘 누구예요? 얘 아마도 음료수 사오는 사람이 되겠죠. 혹은 뭐 일할 때 누가 안 된대 그랬는데 얘한테 대신 해달라고 했어 라고 하면 아마 대신하는 사람,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사람, 이런 의미로도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아, 잘했어. 그럼 나는 캠핑 가서 영화 보게. 빔 프로젝터 확인해 볼게. 이거 제가 수업하면서도 사실 되게 많이 언급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언제부턴가 토익 시험에서도 좀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파트 1, 2, 3, 4를 다 가리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좀 아셔야 되는데, 빔 프로젝터라고 하면 우리는 다 빔 프로젝터만 생각하시거든요. 얘는 일종의 기계입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 장비 도구라는 단어, machine, device, equipment, tool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이 연상을 좀 해주셔야 돼요. 특히 조심하실 게 우리 machine하고 device는 그래도 평소에 휴대폰 무슨 디바이스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요겁니다. equipment이에요. 장치, 장비라는 뜻인데 장치, 장비라고는 외우지 이거를 기계라는 단어와 연동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동시키셔야 돼요. 장치, 장비 하면 얘는 뭐다? 기계 종류를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냉장고. 냉장고가 이퀴먼이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기계잖아요. 장치, 장비라고 하면 좀 연상이 안 되지만 기계라고 생각하면 냉장고 기계인 거죠. 뭐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이 화면을 쏘는 거니까 얘를 뭐 오디오라든지, 오디오는 귀로 듣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컴퓨터, 스피커 이런 애들도 다 이퀴먼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퀴먼 꼭 기계 종류를 나타내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려운 겁니다. 의도 파악 문제죠. 의도 파악 따옴표 문제입니다. 따옴표 문제는요, 일단 인용어구 해석하셔야 돼요. 인용어구 해석 못하면 그건 아예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뒤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요즘 패턴으로 볼 때는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이 앞뒤 내용하고 좀 상관없이 약간 전반적으로 뭐랄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당연히 사람이 인간적으로 대화를 하면 이 정도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내는데, 뭐 조금 쉽게 나온다고 하면 앞이나 뒤쪽에 어떤 패턴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들어봐야 되겠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 패턴이 더 많고요. 실제 대화하듯이 우리말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도 파악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모국어의 영역이 조금 더 큽니다. 모국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영어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그럼 영어로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평소 주변 분들과 대화하실 때 굳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왜 했을까? 이 말의 숨겨진 뜻은 무엇일까? 굳이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패턴을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영어로도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포르쉐 새로 나온 모델 봤어? 포르쉐. 너무 좋습니다. 제 워너비 차거든요. 파나메라 완전 예뻐. 너무 예쁘더라. 그랬더니 부러워. 풀옵션으로 살 거래요. 나 풀옵션 살 거다. 너 돈 있어? 라는 거지. 너 용돈 많이 남았어? 이거 왜 말해요? 나 이거 살 건데? 돈 있어? 즉, 너가 살 수 있어? 라는 의심의 표현, 그러니까 너무 좀 거창한 게 말하면 의심이고 그냥 할 수 있냐라는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죠. 즉 possibility라고 가셔도 되겠지만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네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난 의심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budget, 너 예산이 있냐? 라는 doubt가 된다는 거겠죠. 이거 한국어적으로 먼저 이 패턴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근데 평소에 이 말 많이 씁니다. 야, 나 이번에 시험 100점 맞을 것 같아. 너 공부 많이 했어? 혹은 이번에 시험 범위 많다던데? 아, 그러면 한 80점? 요 정도로 바꿀 수 있는 패턴이 있잖아요. 즉, 그 말 왜 해요? 이번에 시험 범위 많대더라. 너 용돈 있냐? 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과연 이 목표로 삼은 거, 나의 결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의심을 나타내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쫄았어. 풀옵션은 무리겠다. 풀옵션으로 못 가는 거죠. 그랬더니 현실적인 대안이 나옵니다. 자, 렌트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한번 렌트 회사 알아봐 줄게. 사지 마. 돈 좀 모자라니까
렌트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에서 이 앞에 내용이라든지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토익 LC 김현서입니다. 오늘 8월 29일 토익 시험 저와 함께 총평을 해볼 텐데요. 일단 여름 시험에서는 매미들이 막 공격을 해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매미 군단이 슬슬 물러난 것 같아요. 제가 본 고사장에서는 매미 소리가 딱히 들리진 않았는데 여러분 시험 보실 땐 어떠셨나요? 자, 저와는 파트 2와 파트 4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더 많은 정보와 또 평상시 강의를 위해서는 해커스 토익 사이트도 많이 방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파트 2의 난이도부터 먼저 알아보면 파트 2 할만 해추 이거였는데 파트 2의 오늘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보여져요. 난이도라는 거는 이번 시험 한 번만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평상시와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평상시와 비교를 했을 때는 오늘의 난이도는 무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파트 2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매번 좀 반복이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영국 호주 발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길고 빠른 이런 질문들, 특히 보기가 어려운 것보다도 질문이 어려울 때 많이 놓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회적 간접적 답변이 될 텐데, 일단 영국 호주 발음, 오늘 시험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잘 안 들리는 이런 영국 호주 발음의 비중이 좀 적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빠르고 긴 질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또 우회적 간접적 답변도 여러분이 우회적 간접적 답변이 어렵게 느껴질 때는 좀 허를 찌르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게 나왔을 때 많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시험들을 봤을 때요, 토익은 95% 정도가 냈던 패턴, 그리고 5% 정도가 이번 시험을 위해 새롭게 ETS에서 개발한 이런 패턴들과 단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파트 2는 다 냈던 패턴에서 또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의 예상을 막 깨는 이런 우회적 간접적 답변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난이도 중으로 내려봤고요. 자, 우리 파트 2에서는 오늘 세 가지의 패턴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떠넘기기예요. 파트 2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이런 답변 유형인데, 뭔가를 물어봤을 때 내가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혹은 다른 인터넷 봐봐, 매뉴얼 봐봐, 이렇게 출처한 대로 떠넘기는 답변들이 굉장히 자주 빈출이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 폭발을 했어요. 좀 오바를 하자면 4-5개 정도를 보여줬고, 아니 25문제 중에 4-5개면 이거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근데 4-5개나 이제 보여줬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How many sessions did we plan to have? 얼마나 많은 세션을 하기로 했었나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넘버로 대답이 나오면 좀 예상이 가능하고 쉬울 텐데,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떠넘기는 거. You should check the schedule. 자, 또 스케줄을 schedule 이런 발음으로 나왔었고, 자, 그래서 schedule을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이거 봐서 네가 봐봐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schedule을 봐라, 아니면은 매뉴얼을 봐라, 이런 류의 답변들은 정말 많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히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예상 가능한 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뭔가 시험이나 어떤 일이 됐건 변수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 더군다나 LC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RC, 쓰여진 텍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의 해석과 판단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나왔을 때 무너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거는 변수가 아니라 반복이 됐던 거니까 하나의 패턴으로서 그냥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보도록 할게요. Our new medical device was tested last week, correct? 자, 우리 새 의료기기가 지난주 테스트했죠? 맞죠? 라고 했을 때 맞다 아니다 이런 류의 답변도 물론 내지만 Yes, Sam did. 다른 애가 했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로 떠넘기는 거, 이런 류의 답변들도 엄청 많이 반복이 되는 이런 패턴들이에요. 자, 비슷한 패턴 또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Is the director coming to the opening ceremony? 이사님이 개장식에 오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자, 그랬을 때 또 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Mr. Morris made the guest list. 이 사람이 손님 명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알아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물어봤을 때 뭐 다른 애가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애가 뭐 목록을 갖고 있다든지 얘가 뭐 만들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답변들 잘 이렇게 보이니까 여러분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자, 다음 것도 또 가보도록 할게요. 얘도 똑같은 패턴인데 말만 좀 바꾼 거예요. 자, 뭔가를 물어봤어요. Which catering company should we contact for the event? 어떤 케이터링 컴퍼니를 우리가 연락을 해야 되냐? 자, 그랬을 때 요렇게 또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켈리가 명단 갖고 있다. 뭐 요런 거를 약간만 변형해서 Doesn't Kelly have the list? 얘가 명단 갖고 있지 않나요? 라고 되물어보는 류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다 하나의 패턴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떠넘기는 거. 그거를 말만 바꿔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런 류의 답변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은 게, 파트 2는 여러분 문제 풀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보기가 아니라 질문 이해를 잘 못해서 틀리는 게 많잖아요. 근데 질문을 내가 만약에 좀 놓쳤더라도, 약간 부정확하게 해석이 됐더라도 이런 뭐 떠넘기기 류의 답변을 골라주면 됐던 거니까 좀 괜찮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평서문 빈출 답변인데요. 얘도 이번 시험에서 처음 등장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The budget proposal is completed. 이런 뭔가 정보성의 말을 했다. 이 듣는 사람한테 내가 뭔가 정보를 준 거예요. 그때 Thanks for telling me. 말해줘서 고맙다. 혹은 뭐 알려줘서 고맙다. Thanks for letting me know. 뭐 이런 류의 답변들도 역시나 한두 번이 보여지는 패턴이 아니에요.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거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 단계 표현법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이 의미를 표현한다. 이거를 뭐 2단계, 3단계까지 가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같이 볼게요. 얼마나 자주, How often do you need to change water filter? 자, 정수기 필터를 얼마나 자주 갈아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every 3 months 이런 식으로 뭐 3개월에 한 번 뭐 이런 류의 답변도 물론 되지만, 그런 애들이 절반이라면 이런 우회적 간접적 답변이 절반의 비율이에요. 자, 보시면 I just put a new one yesterday. 어제 막 새 거를 넣었다. 그러니까 안 갈아도 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 안 갈아도 돼. 이렇게 한 번의 의미를 표현을 한 거죠. 자, 다음 것도 가보도록 할게요. Could you prepare the program? 이렇게 뭔가 요청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뭐 수락, 거절, yes, no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답변. I should attend the board meeting. 나는 이사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그래서 준비 못해 라는 거를 표현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보면은 다 납득이 가는 것들이에요. 아,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이 의미를 표현을 한 거구나. 이렇게 딱 한 단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토익을 비롯한 뭐 토익, 수능 이런 언어 객관식들에서는 항상 힌트가 있어요. 이거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상상하고 유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보면 납득이 가능한 것들. 아, 그래서 이 말이었구나 라는 거를 모두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보시면서 아, 그래서 못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한 단계를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겠고, 자, 그러면 다음 것도 가볼게요. I recommend you to take the direct flight. 당신이 직항 타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랬을 때 I will drive my car. 저는 제 차 운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타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깨버린 거죠. 나는 내 차를 운전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못해 라는 거를 표현을 한 거겠고, 자, 다음 거 이제 가볼게요. 자, 이것도 굉장히 또 잘 알아주셔야 되는 패턴이에요. 뭘 물어봤어요. Does Martin know how to install the new software program?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지 않나요? 이랬더니 휴가 중이다, 뭐 on vacation, on leave,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그거를 뭐 말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런 거를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게 이번 시험에 최초로 등장을 했다 이러면은 또 어려운 거겠지만 최초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되게 패턴을
늘 새롭게 개발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정말 단어 한두 개만 살짝살짝, 예를 들면 뭐 여기 he나 뭐 이런데 사람 이름만 바꿔가면서 또 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패턴을 또 이렇게 대비를 잘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걸 가볼게요. You're qualified to conduct the inspection, right? 당신은 검사 시행할 자격 되죠, 맞죠? 자, 그랬더니 네, but 하면서 I have to take the exam. 이거를 테스트를 매년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또 약간 돌려 말하면서 매년 봐야 된다 시험을 이런 식으로 덧붙이는 말이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는 바로 사운드 오답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토익 수업을 들으셨다면 파트 2에서 사운드 오답을 정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정답이 아닌 오답에서 이 질문 단어를 반복을 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정답에서도 가끔 반복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99%는 사운드 오답이 잘 맞아 떨어져서 우리가 같이 활용을 해야 되지만 가끔은 정답에서도 질문 단어를 반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맞추면 이제 만점 정도로 가는 건데 약간의 예외는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문제 풀 때 사운드 오답이 우선이 되면은 힘들겠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항상 그 해석을 하면서 또 어색한 오답에다가 사운드 오답을 넣어놨구나, 이렇게 사운드 오답을 같이 활용을 하는 거지. 얘는 의미가 맞는데 사운드 오답 때문에 얘는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인과관계가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거 의미 되니까 뭐 맞지 이렇게 가셨다면은 맞췄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같이 살펴봤고, 파트 2의 점수를 좀 단기적으로 팍 올리는 이런 포인트, 여러분이 기다리는 포인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파트 2는 또 고사장 스피커 굉장히 중요해요. 그 파트 3, 4는 뭐 유추라도 하잖아요. 30초 지문이니까 앞뒤 문장으로 유추라도 해보는데 파트 2는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스킬들이 있죠. 뭐 의문사, 의문문의 yes, no 제거, 뭐 사운드 오답, 갑자기 he나 she 나오면 안 되고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스킬을 모두 다 활용을 해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스킬만 갖고 100%의 문제를 풀 순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주려면은 사실 정말 청취력 같은 게 또 중요할 텐데, 고사장 스피커는 여러분의 점수에 30에서 50점 정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제가 고사장들을 쭉 가보면은 고사장들마다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차이 많겠어? 뭐 그냥 집 가까운 데 가면 되지 않아?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고 스피커가 차이가 크고 실제로 여러분의 점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내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좋은 데를 가시기를 추천을 해요. 검색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좀 내가 안 좋은 고사장에서 본 친구들이 다음번 시험 볼 땐 진짜 막 이를 갈면서 진짜 좋은 데 가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다음 걸 가볼게요. 어려운 문제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 바로 5문제 공략법인데요. 여러분이 실제 시험을 보고 나서 입문반 학생분들이건 실전반 학생분들이건 100%의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건 알 거예요. 쉬운 문제도 사실 많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 섞여 나오는 어려운 5문제들 때문에 갑자기 난이도가 확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트 2 같은 경우가 또 멘탈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문제들이 또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뭐 17번이 어려웠어. 그럼 18번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잡아주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멘탈 영향을 좀 덜 받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실전 문제집 같은 걸 푸실 때에도 다 어려운 게 아니라 5문제 정도가 어려운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내가 25문제를 풀었다. 그중에 어려웠던 애들 5문제를 집중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 쉐도잉 30분을 해도 이 5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토익을 공부할 때 다른 거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LCRC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그래서 이런 파트 2에서 얘네들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점수가 이동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파트 2는 여기까지 하고 파트 4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픈 파트 4라고 해놨는데 제가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시험을 자주 보니까 그 배고픈지 항상 알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해서 오늘도 밥을 많이 먹고 갔어요. 그런데도 어김없이 한 파트 4쯤 되면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나요. 집중도 많이 하고 또 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소화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내가 밥을 좀 많이 먹고 가야 된다. 그것도 물론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파트 4는 안 그래도 뭐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힘든데 누구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트 4 시작할 때 내가 이제 진짜 마지막 에너지를 내줘야겠다. 마지막 에너지를 짜내줘야 돼요. 이미 한 30분 정도 LC 시험을 보고 난 상태니까 지친단 말이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뭔가 틀린 게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힘들어 하시는데, 그때를 딱 끊어내고 파트 4에서 또 새 출발을 하는 느낌으로 잘 해주셔야 돼요. 오늘의 파트 4 난이도를 살펴보면 중상 정도로 보여지고, 이 엄청 쉽진 않았죠. 당연히 그 의도 파악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를 중상으로 잡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파트 4의 포인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바로 의도 파악과 시각자료 문제에서 이 지문이 속한 문제들도 잘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도 파악과 시각자료는 답을 고르는데 시간이 약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뭐 1번이나 2번으로 나왔을 때 다음 문제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를 고르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음 문제까지 연달아 틀려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을 잘 읽어놓고 그 다음 앞뒤 문제들까지도 좀 정확하게 읽어놓는 거. 그래서 얘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이 지문은 어려워지는 거니까 잘 해주셔야 되겠고, 자, 다음은 의도 파악 문제인데요. 제가 수업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의도 파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청취력과 독해력을 가장 많이 테스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쉬운 문제들이라는 건 답이 딱 뭐 한 2단어, 3단어에 딱 들어가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뭐 요청 문제라고 해놓고 could you 동사 정답, can you 동사 정답 이렇게 나오면 쉽죠. 근데 의도 파악은 요 말의 뭐 뒷문장 혹은 앞문장 뭐 같이 답이 나오거나인데 대부분 앞에 답이 대부분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앞에 딱 한 문장이 아니라 앞에 상황들 한 2-3문장 이상을 쭉 들어줘야 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2-3문장 중에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3문장 이상을 쭉 들어주는 청취력 중요하고, 그리고 의도 파악은 그 의도를 풀어서 보기에 써놓는 거기 때문에 보기들이 대부분이 길어요. 그것들을 얼마나 내가 잘 읽어주느냐. 그리고 답을 고를 때에도 필요한 게 바로 독해력이에요. 한번 읽어놨더라도 그게 기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훑으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도 이게 영어 독해가 원활하게 되어야 빨리 훑어서 답을 고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청취력과 독해력을 가장 많이 테스트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의 팁을 알려드리면은 그 맨 처음에 토익 시작할 때 1분 30초의 디렉션스가 나오잖아요. 요때 동안에 그 RC가 어려우신 분들은 RC로 가서 10개 문제 정도를 그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LC에서 만점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파트 4로 가서 파트 4의 의도 파악 문제 보기를 미리 읽어주시기를 추천을 해요. 파트 3까지는 하기가 시간이 좀 부족하고 이건 저도 시간이 안 되거든요. 파트 4로 가서. 왜냐? 파트 4가 의도 파악이 3개로 더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보기에 보기 옆에다가 한국말로 간단하게 적어 놓는 거예요. 빠르게. 왜냐하면 그걸 이게 해석을 하면서 적어 놓을 때부터가 그 보기를 좀 더 와닿게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답을 고를 때도 한국어 쪽을 보면서 고르면 약간은 더 쉬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팁들은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즉석에서 한다? 망하죠. 절대 잘 될 수 없고, 그 평상시에 실전 문제집을 풀 때 몸에 배도록 하고 간 다음에 적용을 해주셔야 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들 같이 볼 텐데, 자, 이게 제가 앞에다가만 쭉 힌트를 적어놨어요. 앞에서 다 답을 말해줬다 이거거든요. 같이 볼게요. 저희 회사 물품을 청소해줄 업체를 찾고 있는데 이용해본 적은 없지만, 자, 이 모든 게 힌트예요.
항상 잘 듣고 있어야 된다가 포인트. 그리고 우리는 이 문장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쭉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작년에 생긴 클린워터 세탁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I see the trucks with the logo very often. 그들의 로고 트럭을 본다. 되게 자주. 이 말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거가 바로 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제안하는지를 말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상황을 쭉 잘 듣고 있다가 힌트가 말해주는 근거로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고, 점수 잡는 Hackers.